며칠 전에 김건희 재판에 출석했을 때 네. 얼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생생하던데. 네. 아니 아파서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뭐 병원에서 중환자로 가서 아예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만큼 변호인들이 굉장히 지금 감방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울증이었죠. 그게 예. 신체적인 부분보다. 그런데 뭐 걸어다니고 앉아 있고 변호인과 얘기하는 막 이런 모습 보면은 그렇게 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는 요소로 쓰인다고 생각을 했다가 맞아요. 아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아예 마음을 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삐딱선을 태우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아유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다가 그 감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프겠죠.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 건강도 안 좋을 것 같고 스스로 아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위중해 보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존력이 남다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그러네요. 좋은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참 바깥에서는 대단한 일,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뭐 살도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얼굴도 뭐 깨끗하고 네. 그래서 안경도 뿔테 안경 썼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하고도 크게 차이도 없다. 뭐 이런 생각. 달라진 건 있죠. 어떤 겁니까? 흰머리카락이요. 아, 염색을 염색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네, 딱 보니까 흰머리카락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가운데 예. 가르마에. 그래서 확실히 그동안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많이 꾸몄구나. 그런 예. 생각도 들었고 마스크로 얼굴 다 가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분이 어쨌든 성형외과를 자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본인이 이제 지은 저만큼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상황이 갈 텐데 일단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김건희가 이제 받아야 하는 본인의 이제 행위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정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왜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을 해버리느냐. 예.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아예 부인 전략. 이거는 계산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다르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무기징역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이럴 텐데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나는 공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공무원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물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는 것들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나는 혐의가 있는 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부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면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네.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부인한다는 건 하나라도 인정하면 모든 걸 인정해야 되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요.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이득을 받았다라는 것과 본인이 증권회사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을 것도 있었고 공범들 다 지금 처벌됐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인을 해요. 예.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거짓말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뭐 양형에 있어서 조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야기대로 뭐 20년 이상은 무조건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도 나온다. 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내란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 지금 뭐 캄보디아 오데이를 네. 비롯한 여기에도 개입했다 없다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양평 게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중형이 불가피할 텐데 그래도 부인 전략을 하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들이 무능력하거나 비겁하거나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들 같아요.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범죄인데 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있는 건 부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면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네. 변호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부인을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보더라도 특검 조사 보면은 여러 가지가 정황적인 증거나 증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생겼을 때 사면 받으면 나와서는 이제 계속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은 목걸이 같은 경우도 안 받았다고 했다가 서희건설 회장이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았다는 소리를 못 하고 보조품도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부인 전략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클라프, 반클라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반클라프요? 예. 목걸이? 예.
서희건설 회장이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았나요? 인정을 했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디올백 같은 경우는 샤넬백은 샤넬백도 부인이죠. 디올백은 이미 이제 받은 걸로 영상이 있으니까 예. 그걸 부인을 못하고 예. 샤넬백은 나는 몰라요. 그거는 저 중간에서 누가 뭐 가로챈 것 같아요. 권진 법사는 내가 잃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인 건 맞죠. 결국 이제 올오 나신 게임에 이제 뛰어드는데 김건희가 과연 이제 청와대에 대한 기대를 결국 사면 외에는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김건희가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전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시간 선고도 안 나왔는데 예. 사면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인 것 같지만 정말 한 20년 후에 그때야 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뭐 사면해 줄 수도 있겠죠. 뭐. 와, 20년. 하여튼 제가 봐서는 영원히 70살 넘어서 뭐 이렇게. 예. 아니,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금 현재는 제가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상이 20년 뒤에도 그대로 살아남아서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정말로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 사면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해괴망측하고 권한을 넘어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면을 해줍니까? 지금 윤석열과 소통은 하고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윤석열도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 건 그건 안 나가면 안 되는 이제 법적 업무사항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일반 접견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씨를 접견을 하고 김건희 씨 접견한 사람이 중간에서 좀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